2021년 1월 28일 목요일 정오 낮 12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혁명당 그 33가지 공약 중에서 아마 국민 대부분은 지금 뭐 큼직한 거 한두 개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이번 작년 4.15 총선에 그 뭐 235개 지역구에서 다 그 출마를 했으니까 뭐 가난 국민들은 다 알 거예요. 막 국민들뿐만 아니라 서당계 3년에 풍어를 얼른다는 말이 있듯이 지나가는 개한테 물어도 야, 그 국가혁명당 그 33가지 공약 중에서 출산 하면 얼마 준다더노 이제 이렇게 물으면은 아, 지나가는 개도 5천만 원 준다 요거는 이야기할 정도로 뭐 국민들이 다 이제 알고 있죠. 실제 어제 그 식사하기 전에 그 식사하면서 텔레비를 좀 보니까 정말 그 출산율이 심각하더라고요. 이제 그 작년 11월 달 그 한 달 통계를 낸 걸 보고 이야기를 하던데 한 달 동안에 이제 사망자 수하고 태어난 사람의 이제 숫자하고 비교를 하니까 훨씬 사망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작년 이제 2020년이죠. 2020년 쭉 평균을 낸 거 보니까 사망자 수가 출산한 숫자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 되면은 결국 가서는 이렇게 이제 인구 감소로 인한 참 망국적인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창원에서는 지금 어떤 그 출산 정책을 쓰고 있느냐 하면은 2022년이죠. 내년입니다. 내년 1월 달부터 할 예정으로 돼 있어요. 이제 이게 아마 창원시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은 아마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뭐냐 하면은 일단 신혼부부한테 이제 1억 원을 이제 이렇게 준다 이거예요.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주는데 이제 출산해가지고 한 명을 놓게 되면은 이제 그 1억 원에 대한 이자를 이제 면해준다는 것이죠. 면해준다. 그리고 언젠가는 또 1억 원을 갚아야 되죠. 한 명만 나왔을 때는 이자만 갚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둘째를 낳았다, 두 번째 낳았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이자 면제뿐 아니라 3천만 원을 이제 깎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7천만 원만 갚으면 되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세 번째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이제 1억 그 빌려준 것은 완전 탕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1억 받고 3명을 놓아라, 3명 출산을 해라, 이제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거 봅니다. 이제 너무 이제 출산율이 심각하니까 그렇게 하는가 봐요. 그런데 정말 그 지나가는 개도 출산하면 5천만 원 준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은 실제는 그것보다는 그 공약이 그 뒤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걸 이제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죠. 국가혁명당에서 말한 출산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결혼하면은 이제 1억 그리고 주택자금 2억 3억을 준다는 겁니다. 신랑 신부 합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뭐 신랑 3억 신부 3억 이래가 합해 6억이 아니고 신랑 신부 합해가지고 3억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5천만 원을 주죠. 그런데 고래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임신했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태어난 아기가 10살 될 때까지 이제 전업주부 수당이라 해가지고 매월 100만 원을 더 줘요. 100만 원을 더 줍니다. 그것을 출산혁명에 들어가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래가지고 여성이 이제 직장이 이렇게 좀 조금 좋은 직장이 있고 또 뭐 서로 뭐 직업에는 기천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좀 연봉이 좀 많은 그런 직장이 있고 또 연봉이 그렇게 많지 않는 시급 정도에 받는 그런 직장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이 이제 좀 어떻게 뭐 고액 소득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또 뭐 계속 이제 그 직에 있으면서 아기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일단 아기를 놓게 되면은 100만 원은 나가요. 그러면서 직장에 계속 다니도 되고
또 직장에 쉽게 말해서 다니더라도 100만 원은 준다 이 말입니다. 전업주부 수당을 준다 이 말이에요. 주고 직장에 안 다니는 사람은 또 안 다니는 대로 100만 원을 줘요. 그래서 애기는 원래 그렇습니다. 7살 되기 전까지는 어머니가 키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정서가 불안정하지 않고 그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은 그런 자식하고 그렇지 않는 자식하고는 아무래도 뭐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장을 여성이 다니든지 다니지 않든지 간에 전업주부 수당을 또 100만 원 주고 18세 이상은 또 이제 국민배당금을 150만 원 주니까 여성이 임신해가지고 이제 아기가 10살 될 때까지는 250만 원은 매월 받게 돼요. 정말 꿈과 같은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런 게 있습니다. 출산수당 하나만 이야기했어요. 어제 내가 이제 좀 아는 지인을 만나가지고 만난 게 아니고 전화로 이제 이야기했어요. 그분 참 오랜만에 이제 통화를 한번 했는데 그분은 나름대로 뭐 아직 미혼으로 있어요. 나이가 54세라고 하니까 내보다 딱 12살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띠가 같죠. 나는 이제 병신생이고 그 사람은 이제 무신생인데 아직 결혼 안 하고 뭐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성직자로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강정산을 이제 믿는 그런 어떤 단체에서 성직자로 오래 계시던 분인데 지금은 조금 쉬고 있는가 보더라고요. 쉬고 있는데 그분한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강정산의 가르침을 이렇게 이제 좀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보면은 선우천이 교차하는 시기는 이게 지금 틀림없잖아요.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요때에 이제 사람들이 춘생추살의 이제 원리로서 일시적으로 이제 싹 다 죽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제 일시에 다 죽는 그때에 이제 그 강정산을 믿는 분들이 어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통을 가지고서 강정산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통을 준다 이게요. 어통도 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호신어통, 뭐 좀 몸에 부착하는 거, 또 이제 호부어통, 그 집 앞에다가 붙이는 거. 그래야 이제 그 죽음의 신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 있고, 그 다음에 해인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일단 가사 상태에 있는 사람들, 혼이 이제 떠난 사람을 불러들여 가지고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해인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살린다는 것이죠. 그래 가지고 그 강정산을 잘 믿으시는 분들이 해인을 받아 가지고 일단 가사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살린다. 그래서 완전 이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 이제 이것이 그 강정산을 믿는 분들의 이제 대체적인 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 진짜 해인이 진짜 어디 있는지는 모르죠. 각 자기 단체에서는 뭐 도비 중에 도비, 쉽게 말해 극비 중에 극비, 뭐 비밀 중에 비밀이라서 절대 발설하지 않는데 나름대로 강정산을 믿는 그런 계열이 상당히 많이 여러 개가 있죠. 네,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뭐 각자 나름대로 이제 뭐 자기 단체에서 뭐 자기 단체가 최고다 뭐 이렇게 하니까 나 누구라고 누가 정말인지는 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믿는 데가 있어요.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참 실제는 그래요. 실제는 지금 그 미국의 사태에 대해 가지고 아이고 미국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회 현상은 뭐냐 하니까 지금 오늘도 그 보니까 뭐 속보가 계속 뜨던데 이거는 뭐 유튜브 상에 있는 속보입니다. 그 사람은 뭐 소설이라 하면서도 그 소설이다 그래 안 하면은 자기가 이제 그 유튜브에서 상당히 그 제재를 당하니까 소설이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실제에 가깝지 않는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 뭐 빌 게이츠가 이제 이렇게 그 특수부대에
이제 이제 반란법을 이제 집행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에서 그때는 체포 구금 영장 없이 이렇게 이제 체포 구금할 수가 있는데 빌 게이츠는 이제 급습을 했었을 때 뭔가 잘못돼 가지고 부부가 같이 사망했다는 그런 그게 뜨네요. 그리고 오바마는 이제 죽진 안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제목이 있죠. 오바마 소아성애자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제명이 많이 있죠. 그래 가지고 반란법은 뭐 그건 물론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뭐 체포 구금됐다, 오바마 구금됐다는 이야기는 며칠 전부터 들어요. 아마 이것은 뭐 유언비어가 아니고 웬만하게 이제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르고 이제 그런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게 작년 11월 3일 날 미국 대선에 있었던 부정선거의 내막을 아주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이래 돼서는 안 된다. 100명 가운데 75명이 지지한 트럼프가 대통령이 안 되고 이제 25%든 바이든이 됐다는 것은 그 언론도 완전히 썩었고 법원에서도 이제 연방 법원에서도 완전히 썩었고 그리고 기타 이제 뭐 FBI나 CIA 이런 데서도 완전히 썩었고 참 이런 썩은 세상이 이제 미국의 상징이 자유고 정의고 참 그런 민주 국가의 하나의 대명사인데 지금 암흑천지가 돼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언론의 자유가 없게 돼버리거든. 심지어 그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재직 시에도 언론의 자유를 억압받는 세상이 되니까 나머지 사람은 말해 못하겠느냐 이래가지고 개탄을 하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기독교인이 참 많습니다.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아요. 참 훌륭하신 그 목사님들도 있고 많은데 내 같은 경우는 기독교를 뭐 이렇게 종교를 아주 어릴 때부터 뭐 연구를 했다고나 할까 이렇게 한 사람으로서 보면은 기독교는 선천에 이제 앞으로 선천과 후천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주 1년 이제 129,600년 중에서 절반이 선천이고 절반이 후천이다 이 말이에요. 하루로 따지면은 낮과 밤이 있듯이 우주 1년을 보면은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선천의 그 종교 가운데 아주 우수한 종교가 하나가 이제 기독교인이단 말이에요. 기독교. 그래서 좀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그분들이 이제 좀 더 깊이 이제 구도 행각을 좀 하다 보면은 기독교의 그 이제 어떤 중용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데 이제 아주 그렇게 벗어난 사람은 참 드물어요. 하여튼 그렇게 벗어나게 되면은 이제 강정산을 또 알게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강정산의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이제 막판에 춘생추살로서 이 세상을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죽을 때에 이제 강정산이 이제 이렇게 남긴 그 어통으로서 해인으로서 사람을 살려가지고서 이 세상을 완전하게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만든다. 여기 이제 그 사람들의 이제 가르침의 핵심인데 나도 그렇게 상당히 오랫동안 신뢰를 했어요. 그런데 가만 지금 이래 보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강정산에서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거는 다 그 증명된 것이고 허경영 총재님께서 정말 하늘 보좌에서 인간으로 오신 참 미륵 부처라도 괜찮고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분이니까 그렇게도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하튼 최고의 이제 본자에서 그 인간의 모습으로 하고 지금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강정산 계열에 있는 분들 또 기존 여호와의 증인도 있어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이 바라는 것은 이제 꿈속에 그리는 그런 유토피아, 아주 살기 좋은 세상을 이제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상성경 세계다 이렇게도 말을 하기도 하고 대동세계다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이제 불교에서는 불국토다 그래요. 완전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이 되는 세상. 이제 이 세상이 된다. 미륵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만든다. 이제 이랬는데 실제 이제 1950년 1월 1일 날 허경영 총재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세상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가장 이제 하이라이트가 이미 작년부터 이제
그 윤곽이 좀 완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미국의 트럼프를 이제 들어가지고 새 하늘 새 땅을 만드는데 크게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이제 악의 세력이라 할 수 있죠.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지금 아마 일망타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망타진이 되고 이것이 정확하게 이제 며칠 날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전 세계에 공포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결같이 하시는 분들은 그래 멀지 않다, 임박했다, 막 거의 다 됐다, 이제 이렇게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금년 3월 4일 이전에 모든 것이 공포가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금년 그 4월 7일 날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있기 한 달 좀 전에 이것이 다 밝혀지 가지고 부정선거를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 가지고 정말 그 오바마가 체포구금되고 뭐 자기 부인도 그렇고 힐러리 뭐 또 클린턴을 비롯한 그런 정치인들, 부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엄청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 내가 정확한 말은 못 드리지만은 이런 말도 있어요. 지금 미국의 인구가 지금 3억 명이 좀 넘잖아요. 그래 되다 보니까 거기에 죄수들도 많이 있어요. 범죄꾼들도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각 교도소마다 주마다 교도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다 이제 구속 수감되어 있는데 구속 수감되어 있는 그 죄수들의 숫자보다 지금 선거법 위반, 반란법으로 중국이 거기에 개입돼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중국이 이번 미국 대선에 개입돼 있고 이태리도 개입돼 있고 프랑스, 독일도 개입돼 있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우리나라도 그 가짜 투표지를 이렇게 옮긴 워터마크가 없는 그런 가짜 투표지를 중국에서 발행한 것을 카나다나 아니면 멕시코 쪽으로 옮겼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유튜브 치면 바로 나오니까. 하여튼 거기에 대한 것은 이제 반란법 적용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거기에서 이제 구속 수감될 대상자가 지금 미국 각 교도소에 구속되어 있는 죄수들의 숫자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할 정도로 그 많은 숫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구속 수감되니까 그런 것을 다 이제 이렇게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면은 우리나라 국민들도 엄청난 충격을 받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진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는 많이 있죠. 참 여러 가지가 있죠. 전두환 대통령하고 노태우 대통령 구속 수감될 때도 그때도 큰 뉴스였고, 그 이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시해 당할 때도 그 다음날 그 진짜 뉴스 굉장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총회 피살당해서 이제 이렇게 서거하셨다, 그 이야기도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또 뭐 그 이전에는 뭐 할 것 같으면은 뭐 내가 어렸을 때지만은 이기붕 일가가 이렇게 네 명이 뭐 서로 이제 권총으로서 이제 서로 자기 아들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 동생을 권총으로 죽이고 자기도 자살한 사건, 그게 아마 자유당에서는 제2인자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워낙 연로하시니까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면은 바로 부통령으로서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그 일가가 이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마친 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건인데 미국은 이보다 더한 사건이 지금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아무리 그렇지만은 그것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볼 때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놀라는 것이 이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하고 연관이 있다고요. 그게 왜냐하니까 11월 3일 작년 미국 대선에서 있었던 부정선거는 작년 4월 15일 날 국회의원 선거에 있었던 부정선거하고 판박이다 말이에요. 우리 한국에서 예행연습하고 미국에서 본게임을 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이게 총선이 원천적인 무효니까 재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의 완전 경제적인 틀을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바꾸게 되면은 아마 미국 국민들은 그 부채로부터 해방이 될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완전 이제 전 세계가 하나의 유토피아가 되는 그런 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오늘도 내가 한마디를 해봤습니다. 아이고.